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방송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는 부서죠. 테마부의 이 부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경의 부장들은 월요일에는 다 같이 부서가 모여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화수목은 각각의 부서의 부장님들과 만나서 좀 더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부 시간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회의 중에 테마부의 사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원 대모집 중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했제 그랬제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마부의 이주연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아, 좋다는 의미죠? 네. 예, 우리 테마부의 부장님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서 테마부 실적이 좋다는 얘기까지 여기 방송부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만약에 테마부의 사원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부장님? 궁금하네요. 실시간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변동성도 큰 상황인데 네. 저점 구간이 왔을 때 저점 구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네. 매수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지 않나 어. 생각이 들고요. 뭐 종목들 도너리 포트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또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뭐 빠른 뉴스 네. 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테마 부장님이 워낙에 이제 스스로 자랑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이라 목소리가 크지 않으셔서 제가 좀 대신 말씀을 해드리자면 테마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 우리 부장님이 자랑을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종목 수가 다양하고 수익률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장중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지만 여러 채널 통해서 나오시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시장이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테마부서 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시장 이겨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대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회의 안건을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각각 1%, 2%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무섭게 빠지던 기관이 좀 돌아와 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시장 체크 먼저 해보죠, 부장님. 뭐가 달라졌나요? 네, 어저께 이제 제가 월화 도너리 스탁을 하니까요. 네. 이제 어저께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항상 이제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미국 증시가 이제 우상향 흐름 계속 타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흐름 비슷하긴 하지만 나스닥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 하단 자리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고 보면 200일 이평선이라고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요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이제 채널 같은 거 돌려보시면 차티스트들이라고 해갖고 나와서 막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이 200이평선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보면 팬데믹 이후에 돌파를 한번 하고 나서요. 이 200일선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저점으로서 터치를 해본 적 없이 올라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미국장이 요 구간을 터치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던 힘이 좀 많이 빠져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뭐 추세대 자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좀 까만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빨간색으로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이 추세대 하단 자리를 살짝 이탈시켰지만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5일선 위로 올라오면 제가 이제 시장 흐름이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시장 볼 때 항상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뭐 종가 매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매수를 할 때 좀 며칠 지켜보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네. 시장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슈나 테마주나 하락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라면 네.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또 그 모든 사람들이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를 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떤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분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수의 흐름을 조금 참고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예견해 볼 수 있다라면 뭐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꽤나 잘 맞아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강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단순한 기준을 하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기 이평선상에서 5일선이 가장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일선 기준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던 종목이 이탈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시점에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차트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이 5일선을 가지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내리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아니면 돈 많은 어떤 특정 뭐 사람들이나 세력이라든지 네. 그렇게 좀 인위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지수라는 것은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평균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약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뭐 전 세계 시장에서 2%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저는 인위적인 흐름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있지만 전 좀 종목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지표는 좀 왜곡을 시키기 어렵다라고 어렵다.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이 5일선을 가지고 플랜을 짜보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잠시 네. 옆길로 샜는데 우리 시장 돌아와서. 네, 시장 지금 5일선 나스닥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내일 뭐 오늘 밤에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유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같은 흐름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라면 추세대 상단 신고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라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렇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15,500포인트 위로 올라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바로 아래로 꼬꾸라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라고 보고 생각이 계시는 되고요. 거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약간 유화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네.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3월이 됐던 4월이 됐던 5월이 됐던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딱 오거나 그 전쯤에 어떤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결국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거예요. 哦 2015년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 앞에도 그랬고요. 왜 제가 2015년도를 계속 얘기하냐면 금융위기 2008년도 한번 겪고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서 금리를 처음으로 올린 게 7년 뒤예요.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예. 그때 당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15년도에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발작을 일으켰었고요.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하는 시점에서 예. 이머징 마켓들이 타격을 안 입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어디서 이런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IMF 겪었던 것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랑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한 번 급락이 나올 거다. 그게 3월일지 4월일지 5월일지 아니면 뭐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대단한 기회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비중을 갖다가 한 40~50%는 가지고 있어야지 예. 결국 그런 기회장이 왔을 때 또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의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한 개인 투자자들은 전략적으로는 잘 하신 거네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 사실 주가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흐름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뭐 돈을 풀고 돈을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확인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은 딱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기술적인 흐름은 네.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고 이 흐름은 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15,500에서 15,750 전고점 밴드 때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증시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네. 미국장은 10월 달부터 이제 뭐 12월 달에도 뭐 산타 랠리니 뭐 해서 움직여 줬는데 국내 증시는 계속 못 가고 지금 약간 수렴을 하다가 아래로 방향을 한번 밀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만을 우리가 딱 놓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기술적인 흐름은 지금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2,900포인트 한번 깼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2,900을 지지를 못하고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탈한다라면요. 저는 이 전저점 구간 이중 바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거보다 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시점이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내려가는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네. 딱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여기 2,900을 좀 지켜줄 것 같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 번 더 올려주지 않겠나라고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외인들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굉장한 매수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외인들은 매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외인들은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대략 지금까지 한 8조 6천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고점권에서 매도한 거를 지금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네. 25조 정도를 그때 매도한 것 같았는데 상당히 지금 매수를 많이 했고 1월 달 그러니까 연말 딱 끝나고 새해가 들어오면서부터 증시가 아래로 빠졌던 주 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 요인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우리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거칠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외인들이 그동안 외인과 기관들이 잘 받쳐줬지만 결국 무너졌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이제 제가 리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지금 외인들은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괜찮은데 아래에서 지금 잘 받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관들이 계속 이걸 던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도를 멈추느냐에 따라서 주가 증시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900포인트니까 박스권 하단 자리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간에서 일단 기관들이 오늘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금융 투자가 비중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옵션 만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몇 없고 그리고 네. 하락폭도 굉장히 짧았었어요. 네. 그러면 코스닥도 그랬고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 옵션 만기 이거를
어떻게 플레이할 거냐라는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나 이럴 때는 외인들이 좀 주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옵션 때는 기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헤지 차원으로 투자하는 거하고 약간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플레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관들이 파생 쪽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대량의 매수는 결국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의식한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선물은 아니고 옵션 만기를 네네. 의식을 해서 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 네. 뭐 더 우상향 할수 있을 우상향으로 갈 수 네. 있다라고 보고 가능성이 열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3,050포인트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딱 잡혀 있는 이 구간을 뚫어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데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는 2,700 아래로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있던데 네. 저는 그 보고서가 조금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뭐 안 좋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의 순매수가 8조 6천억 개였던 부분은 네. 손절을 하기 위해서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높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환율도 지금 한 1,200원 정도, 맞아요. 그죠? 네. 1,200원 정도에서 뭐 1,200 많이 올라가면 저는 한 40원에서 50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라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환율은 박스권 내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네. 뭐 외인들은 환 차익도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크게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라면 시장은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네.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좋지 않지만 네. 이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이잖아요. 1월 거의 한 중반이니까 그렇죠. 2월 달, 한 달 정도 여기서 반등을 조금 해주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팍 아래로 또 한번. 아래로 네.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우상향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델타 변이가 딱 나오면서 이건 변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시장이 꺾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제가 딱 지금 올라갑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찜찜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1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눈으로 보이는 방향대로 조금만 봤을 대응을 때. 한다. 네. 대신에 현금 비중을 한 40, 50%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네.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실탄을 마련을 해둬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제 입장에서. 올라왔을 네. 때 여기서 이제 뭐 개인들이 사고 나니까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한 번은 기회가 또 온다란 말이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요. 기회를 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모른다라고 하면 일단 한 발 물러나서 흐름을 지켜보고 좀 방향성이 뚜렷해졌을 때 그때 좀 더 공략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좀 국소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해당되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이슈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적어주셨어요. 이제 네. 대선철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래서 또 국내 시장에서만 영향을 또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준비를 해주신 부분이 있길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주 간략하게라도. 그러니까 오늘 사실 박스권 2,900포인트 박스권 하단 자리라서 이제 어제 오늘쯤 해서 올라오겠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상대로 일단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좀 따라 올라온 영향도 있는데다가 뭐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미래 산업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할 것, 요 이야기를 딱 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네, 네. 바이오. 기존에 국가에서 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다 좀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미래의 성장성이 강할 것 같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데 반도체 공장 지으면서 워낙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업들이 네. 국내에 굳이 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누가 됐던 간에 나중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거, 기업들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은 그게 결국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돌아서 결국 경기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 공약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스터샷이었어요. 네. 이 오. 한 방으로 1% 올라가야 될 게 1.5%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2% 올라갔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로봇이라든지 전부 다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 네. 흐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런 이슈들이 국내에 있었다. 네네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고 저희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사항들 들어보시면서 정말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딱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이 없이 종목만 공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저희 테마부 부서의 부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쭉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한 시점마다 들어맞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테마부의 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테마부 혹은 이 부장님 불러주셔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소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또 해당이 되는 오늘 네.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군들이 좀 있었다고 해서 탑3를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섹터가 뭘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아. 섹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배터리 관련 3사 오늘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SK 이노베이션이 한 9%, 10% 이렇게 올랐는데 무거운 게. 사실 이게 제가 유가를 어저께 저녁에 이제 체크를 하고 안 했는데 네.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예. 그 영향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급등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유가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대통령 후보의 그런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하게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 산업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네.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네. LG 화학 같은 경우는 네. 알고 계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청약하고 있어가지고 그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올라오는 흐름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위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LG화학이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유는 일단 여기서 지금 대형주들 흐름이 대부분 비슷한데 이 고점을 돌파하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3,050포인트를 넘어섰을 거예요. 그리고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로 소멸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어허,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마 기존의 주주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하기로 결정이 났으니. 했으니까 네. 그러면 뭐 양쪽 다 후하게 평가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결국은 뭐 기존에 LG 화학이 올랐던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것은 매도로 어디서 내가 팔 것인가, 예. 어디서 팔았을 때 잘 팔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80만 원대가 굉장히 좀 강한 가격 저항대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굉장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아니면 약간 위나 아래나 이런 데서 매도를 하신다면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유가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보면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을. 네. 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유가가 안 떨어진다는 건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작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올해 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후년도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가가 정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100 다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SK이노베이션은 아마 신고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물적 분할 있잖아요. 상장은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예, 않지만 그래도 그런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뭐 당장 임박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27만 원짜리, 26만 7천 원, 요 자리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전고점 부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가격대를 돌파해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 30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요것도 한번 요거는 좀 3, 4 중에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결국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SDI는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네, 그렇죠. 세 개 중에서는 예. 세 개 중에서는 그렇죠. LG 화학이 사실은 많이 올란 부분도 있는데 네. 굳이 꼽으라면 저는 LG 화학이 제일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네. 뭐 삼성 SDI는 왜 안 좋냐면 네, 이유가 궁금하네요. SK 이노베이션 차트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LG 화학 차트하고요. 딱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요 구간만 한번 보세요. 지금 12월 달부터 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LG 화학을 볼게요. LG 화학도 12월 한 말부터 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삼성 SDI를 돌아가서 보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안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왜 안 좋냐?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거나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섹터에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시장 따라서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다. 올라가는 종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많이 살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주식이라는 부분에 궁극적인 부분으로 파고드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어떤 재료가 있다든지 뭐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얘가 더 강하게 올라가네라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것만. 그렇죠. 그냥 눈에 네. 보이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세 개 중에 고를 때 가장 강한 종목을 고르면 된다. 그게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좋고 강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왜 강할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네. 적정 주가 수준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워낙에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같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게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게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더 강한 쪽이 계속 더 강한 흐름들을 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삼성 SDI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세 개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좀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주가 흐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 섹터는 네. 오늘 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형 3사들이 일단 크게 달려주면서 네.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NF도 오늘 9% 올랐고 대부분의 이제 뭐 암호, 그린텍 뭐 조정 많이 받았던 것들 대부분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좀 괜찮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 섹터가 오늘 좀 핫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좀 추세적인 하락에서 반등이 탁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대선 후보가 발표한 정책 때문에 계속 쭉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네. 저는 살짝 의문감이 듭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봤을 때. 그렇죠.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들이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이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장비 섹터가 2차 전지 쪽은 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 꽤나 올라왔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뭐 그런 쪽은 봐도 되겠지만은 너무 뭐 비중을 집중한다고 보기는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굳이 만약 공략한다면 뭐 SK 이노베이션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정치인의 이제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3사를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교 분석을 저희 이 부장님이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LG 이야기를 해서 또 다음 테마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LG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인고하고 찾아보니 애플카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 이 부장님이 애플카 이슈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그렇죠. 이제 저희 지난번에 이제 LG전자가 한 번 앞전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애플카 이슈였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주식 시장을 볼 때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기업과의 어떤 계약 그렇죠. 이런 게 엮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뭐 계약을 했다더라. 아니면 뭐 삼성에 뭐를 납품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글로벌 시총 1위인가요? 애플이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과의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큰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그 애플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이 왜 그렇게 컸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이게 어떤 그 옛날 방식으로 큰 기업이 뭐 제작, 생산, 뭐 유통 뭐 다 해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청을 주면서 결국 이렇게 다 같이 좀 상생하는 그런 체인사슬로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청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하청이 나쁜 의미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수주를 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카는 결국 제가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네, 맞아요. 그 네, 얘기 하셨었죠. 결국은 이런 대기업들 향해서 나오는 뭐 그리고 대기업들끼리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LG전자가 해왔던 행보를 보면 네. 충분히 애플과의 어떤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그나 조인트 벤처 네. LG전자에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LG 파워 마그나인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파워 트레인이었나? 하여튼 뭐 지금 그런 합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슈가 돼서 주가가 좀 반짝을 했었고요.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LG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애플카로 엮여서 또 상승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sek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요런 섹터의 전일 상승한 종목 중에 요런 종목들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종목을 원래는 뽑아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두 종목밖에 안 보여갖고 그날은 뭐 메타랩스라는 종목 하나 하고 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상한가 간 종목인데 모아텍? 아니요 모다칩스라고 모다칩스?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을 일단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눌렸다가 이제 시세 나올 것 같다라고 그 회사의 이슈가 뭐였냐면 소니라는 그 네. 전자회사가 CES에서 요번에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네, 소니도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소니도 하는데 애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과 모양의 바퀴 달린 자동차 굴러다니면 이쁠 수도 있잖아요. 네,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전기 자동차가 한 이틀 전에 상한가 리스트에 하나가 딱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이쪽 섹터들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힌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일정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월 초 단독으로 이야기 드릴 때 1월 19일 날 도쿄에 도쿄 모빌리티 월드인가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결국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정으로 잡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섹터를 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 상한가가 갔고 오늘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전기차 네. 3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된 부분들 해서 지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도 했고 하니까 네. 이쪽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땡큐한 거죠, 애플한테. 그렇죠. 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 또 움직일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관련돼서 오늘 움직였던 두 번째 섹터는 전기차였습니다.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어떤 섹터였나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굳이 바이오, 꼽자면? 그렇죠. 바이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그 JP 헬스모건 컨퍼런스가 네.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것도 일정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 12월 달 중순쯤인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맞아요.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뭐 그 종목들 굉장히 큰 수익도 주고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거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작용하는 흐름들은 보여왔어요. 기업들에게, 네. 바이오 회사들에게. 네네. 그랬는데 뭐 요거는 JP 모건 모건 헬스케어 헬스케어에서,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요번에 이제 한 종목이 ABL 바이오라고 바이오가. 네. 급등을 했죠.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예. 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ABL 바이오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종목을 하도 상담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요.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 보라. 제가 보통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정말 길게 볼 생각이 없으면 파고들지 않는데 네. 이건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했었어요. 대체 그랬더니 뭔가 해서. 네, 그랬더니 ABL 뭐 뒤에 숫자가 붙은 뭐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한 10개가 있던데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유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딱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출발을 하면서 대단하네요. 상가에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이쁘고요. 네. 저는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이 종목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연상이 나올지 아니면 뭐 위에서 한번 흔들고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조 3천억짜리의 기술 수출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지금 ABL 이 바이오는 네. 영업이익이 나온 적이 없었던 적자만 내던 기업입니다. 아니 그런 기업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놀랍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바이오 회사 뭐 이런 거 많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시총 1조 2천억을 받고 예.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술 수출 굉장히 잭팟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여기서 더 큰 수익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요 지금 보시면 월봉이거든요. 상장 이후에 한 35,000원대 이제 저항 구간이고 바닥권으로는 한 17,000원대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요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는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못해도 3만 원까지는 갈 거고 조금 그래도 회사 더 잘 갈 것 같다. 좀 후하게 점수를 준다라면 한 36,000원 아니면 신고가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을 오늘 이제 상가를 터뜨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로 빠르게 쉬지 않고 급등이 이어져 가 주느냐에 따라서 고점 돌파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이 점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미들을 태워버리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빠르게 계속 점상한가로 간다라면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기술 이전하는 기업이 나온다든지 어떤 잭팟을 터트리는 바이오 회사가 하나가 나오면 신약에서 결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대감을 딱 갖게 만들면 네. 다른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은 뭐지 하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 기사들이 또 희한하게 잘 나와요. 무슨 바이오 회사가 뭐 뭘 임상 한다더라. FDA 네. 임상을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네.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움직였어요. 보면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섹터 자체를 좀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잡았나 안 잡았나 확인을 할 수 없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소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확 돌려주는 시점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 좀 공략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제가 제약 바이오주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ABL 바이오 하나만 노릴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대장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섹터의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만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리스크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의 어. 마지막 섹터였죠. 그렇죠. 오늘 세 네. 개를 봤는데 오늘 좀 사실 더 오른 것들도 있긴 했는데요. 네, 네. 탑3로 뽑자라면 네.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탑3 섹터를 좀 꼽아봤는데 그 안에 있는 더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이 부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커다란 섹터 3가지만 봐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번에 일정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시면 또 맞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노란톡에서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원이 되시면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흐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 사원분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현금화 아까 비중 늘리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파란불 켜져 있는 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해서 현금을 좀 챙겨야 하는지. 아니요, 뭐 그 정도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무리해서 생각은 현금할 필요 드는데 없다. 네. 굳이 막 지금 어떤 걸 사서 막 수익을 내가 단기적 그렇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요. 그럼 되죠. 지금 시점이 막 매수를 해야 되나 해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가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닌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텐데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힌트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다 알려드린 거죠. 그죠? 시장보다 강한 흐름 나오는 거, 섹터 내에서도 횡보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아래로 내려간 종목이 있을 거고 올라간 종목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거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도노리 스탁에서 이제 얘기 드렸던 거기서도 이제 시작할 때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금리 인상 섹터들, 금리 인상 종목들 주목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면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더디긴 하죠.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올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들을 사라라는 말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내 종목이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그러면 노란 톡방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래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뭐 내일 3,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술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 3,050포인트를 돌파해주면 주가는 항상 내렸다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기어가다가 옆으로 기다가 또 내렸다가 옆으로 기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오다가 일단 하락을 멈춰놓은 코스피 자체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 기관이 여기서 받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결국 기관의 수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수급이 나쁘지 않게 매도세가 과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네. 저는 3,000포인트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3,050포인트를 과연 넘어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고요. 네. 돌파해 준다라면 우리 한 달 정도는 꽃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한 3월이 됐던 어쨌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조정이 네. 크게 한번 오기 전에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사원분들이나 네. 모두 좀 좋은 수익들을 내시고 현금 비중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부장님께서 오늘 괜히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탑 섹터 3를 정해주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번뜩 들면서 좀 적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데 참 시장이 내일 시나리오대로 정말 3,000포인트 잘 돌파를 해서 우상향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장님처럼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매수를 잘할 수 있는지. 글쎄요, 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인 거고 네. 그냥 경험이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이나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네. 그냥 뭐 습득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 거고 한데요. 뭐 지금까지는 잘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은 결국 방향성이 없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현금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 뭐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저 밑에서 샀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할 거 없이 시장이 좋으면 또 올라간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때 가서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시장 너무 저점에서 사겠다.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네. 방향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히 지금은 어떠한 시장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애매한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금을 더 태워야 되는지 혹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속 시원하게 우리 이 부장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테마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토익 뭐 점수 필요 없고요. 뭐 신체 검사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원 대모집하고 있으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장님과 함께하는 회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꼽았던 탑3 섹터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